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5일 뉴욕 증시에서는 목요일 거래인데요. 이번 주 증시가 화요일부터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거래를 하루 앞둔 이번 주에 세 번째 거래일로 볼 수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 마감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한 후에 장중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02% 하락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33,000선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우선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1.16%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3,800선에서 이제 좀 간당간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1.47% 하락한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신여물 채권 금리가 전장 대비 2bp 가량 오르면서 3.7%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소 매파적이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의사록을 한 발 뒤늦게 반영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 지수 105.1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1.14% 오른 배럴당 73.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에도 오르락내리락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그 장중의 흐름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증시 개장 전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고용이 오히려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서 장 초반부터 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시장이 너무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이 시장 투자 심리는 조금 훼손이 된 이런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오늘 발표된 것은 ADP 민간 쪽의 고용 지표이고요. 내일 정말 중요한 이제 큰 게 남아 있습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이 큰 폭의 급등락은 없었던 모습입니다. 또 오늘 장중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가세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강한 방향성을 아직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ADP 민간 고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 좀 뜨겁다라는 걸 증명한 셈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지표가 나왔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ADP에서 전미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ADP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이고요. 조금 세부적이고 정교한 고용 지표를 알려주고 또 미국 고용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작년 12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의 고용 시장 관련된 지표인데요. 민간 부분의 고용이 전월보다 23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수준인데요. 월가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3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이제 둔화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12월 임금 상승률 중간값은 전년 동기 대비 7.3%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치보다는 조금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의 임금 상승률이 작년 3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세부적인 이 업체별로는 대기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00명 이상 사업이라는 이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ADP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고용이 15만 1천 명 가량 감소를 하면서 최근 이 미국 기업들에 있는 감원 행렬을 좀 반영한 듯한 이런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또 ADP
ADP에 이어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ADP 지표만 가지고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 지표가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와버렸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또한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증시가 고용이 너무 잘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시장, 특히 증시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 돼야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을 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사실 시장은 한 1%에서 1.5% 정도 많이 반응을 했는데 사실은 내일 숫자가 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숫자가 나쁘면 내일도 이제 나쁠 거다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내일 예측치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이제 작년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와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연말부터 이 증시에 별다른 재료가 없었고요. 1월 FOMC가 이제 다음 돌아오는 FOMC가 1월 마지막 날 그리고 2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재료가 부재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바로 내일 발표되는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월저널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 지금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지난달보다는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신규 일자리가 20만 명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월인 작년 11월에 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6만 3천 명 증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둔화를 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요. 여전히 이제 2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매달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명 늘어난다는 것은 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20만 명이라고 하면 조금 둔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상당히 과열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 저널은 3.7%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도 3.7% 동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 작년 3월 이후 3.5%에서 3.7%의 좁은 범위에서 대체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5%에서 3.7%는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고는 반세기 내 최저 수준의 실업률입니다.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 이번에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DP 쪽에서 나온 임금 상승률이 이제 전월 대비 둔화를 했는데요. 월가에서 이 비농업 부문 쪽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전월보다는 속도가 조금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를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뭐 20만 명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0만 명 증가 정도에 그칠 경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좀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월가 전문가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만 명 정도 혹은 10만 명 이하로 신규 고용이 증가하고 또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준다면 상당히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즉 오늘과 반대 상황으로 증시에는 상방으로 튀어주는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서 고용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다가 아니라 잘 나와 버렸다라고 표현해 주신 특파원님의 표현처럼 이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지 고용 쪽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준 위원들 발언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 보면 시장에 좀 겁을 주는 듯 하다고 할까요? 위협을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발언들 좀 세게 많이 나오는데 간밤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네. 이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연준 위원들도 본격적으로 발언에 한두 명씩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 발표가 되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FOMC 의사록에서 우리는 이 금리를 올리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강한 의지가 비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내부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이런 컨센서스가 긴축을 선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이 5%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금리가 5%를 상회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 수준에서 한동안 머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스톱앤고 방식이죠.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것을 한동안 유지하는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에스더 조지 총재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좀 중요한 멘트 중에 2024년도에 들어가면서도 이 최종 금리는 5%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의 긴축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지만 조금 선제적인 인사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인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거의 이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는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연준이 해야 할 일은 남아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좀 흥미로운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인플레가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적인 환경이 올해 금융시장에서 펼쳐질 것이다라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전망을 했는데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에게 남겨진 일은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해야 되는 이 긴축의 길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인사입니다. 예, 블러드 총재의 얘기는 그 비둘기파처럼 들리는데 대표적으로 저번에 11월 달에 7%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제 전혀 좀 다른 얘기를 했네요. 이거 외에도 PMI 경제 지표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의 서비스 업황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12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지표인데요. 이 서비스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작년 12월 서비스업 PMI가 44.7로 최종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지수가 50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서비스 업황이 위축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 6달 연속해서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서비스업 관련 생산이 2020년 5월 이후 거의 이제 30개월이 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살펴봤고요. 간밤에 시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섹터별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가 대체로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또한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일 이제 4% 이상 조정을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도 3%에 가까운 추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 뉴욕 증시 시총 2위 기업인데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애플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구글과 아마존 또한 2%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테슬라 역시 오늘 3% 가까이 밀렸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 좀 또다시 안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이제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제조돼서 인도된
테슬라 차량 실적이 전월 동기 대비해서 44%가량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중국의 생산 수요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좀 부진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또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약국 체인인데요. 월그린스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그린스 주가 오늘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욕실용품 업체인데요. 베드베스앤드비욘드 주가 대표적인 밈 주식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좀 의문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최근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BBBY의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